우리는 어디에선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공존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거의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다가 누구에게나 위험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는 데 무엇인가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직무로서, 직업으로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국군, 경찰, 그리고 소방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아주 좁은 영역에서는 경비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떨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생명도 위험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직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어떠냐 하면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이런 마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물론 그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 국군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그의 목숨이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본인도 가능하면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자기도 안전하고 상대방의 목숨도 생명도 구하고 이걸 바라는데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보호를 받는, 그 생명을 지킴을 받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바로 남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 생명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끝까지 같이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소방관이 혹은 경찰이 자기하고 같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단지 내가 살고 싶다고 했을 뿐이지만 저 사람이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했을 뿐이지만 결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아주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나고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사망한 사람의 가까이 그를 사랑했던 사망자 측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남의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같이 죽었을 때만 용서를 합니다. 그가 살아남았으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5분 더 일찍 왔으면 됐는데. 아니, 1시간만 더 같이 있었으면 됐는데. 그러면서 그 한을 품고 그 한이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나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런 요구를 할 때, 만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누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 올 때까지 너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사실 절박한 거지 사악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치 경찰이나 소방관은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처럼 안 죽는 사람일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지를 않지만 당신들은 원래 그런 위험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오는 능력이 있는 자들 아니냐. 이런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들에게 인간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살다 보면 사건은 이런 그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사고 안 나는 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한꺼번에 그 사망자나 피해자가 많이 난 그런 사고도 많이 있고, 그거야 우리가 인구가 5,100만이 넘게 바글바글 하는 나라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또 많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긴 세월 이때 난 사고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고 저 사람들이 세상에 밝은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목록들이 쫙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왜 안 없어지고 계속 쌓여만 가는가? 그게 이런 사망사고, 사망사건만 있으면 꿀 찾아 날아오는 벌떼 마냥 정치인들이 거기 들러붙습니다. 정치인들이 거기 가면 같은 진영의 대중들, 지지자들이 가서 같이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내 딸이, 내 남편이 이번에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사람, 사망자 가족하고 갑자기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더 세게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하면서 상처를 들쑤시면서 그 상처에 소금을 바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생명을 구하는 그게 너희 직업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으면 너도 같이 죽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은 큰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소방관이 죄인이 되고 경찰이 죄인이 되고 행정공무원이 죄인이 돼서 이들이 잡혀갑니다. 큰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 어떻습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난 소방관 절대 안 한다. 나는 경찰 절대 안 한다.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내 직무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비록 내가 순간순간 이 소중한 생명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던 그런 직업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공존을 지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존을 지키는 것이 직무인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나라가 됩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회 안전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사고가 났으면 그 첫 번째,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구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전체 국민은 이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의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가서 구해줘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라고? 나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지킬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몸도 튼튼하고 의지도 튼튼하고 책임감 있게 이런 국민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처음에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그 다음에는 사회,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 모두, 구성원 모두가 강해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하고 너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 이걸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남의 탓을 그때 왜 끝까지 구해주지 못해? 사고는 일단 당연히 나고 나는 무력하고 그리고 왜 너는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거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걸 특별한 아주 희소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일처리라고 보는 사회는 바로 이와 같이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집니다. 남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직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질책을 받고 항상 죄인이 되는 나라는 병든 나라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또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나아가 남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강하게 안 키우고 항상 할 수 있는 한 국가가 지켜줘야 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그런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내보내는 이런 나라는 병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들 실제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보다 몇십 배 슬프고 비참하게 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길을 택하려는 것인가? 이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특별히 고마운 마음도 지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